화폐민주연대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거의 자원봉사입니다. 월급도 안 주고 착취죠. 시정을 좀 강조를 해서 이제 올해 이제 그만두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오늘 3시에 MBC도 카메라로 오거든요. 이제 참 여러분들 참석을 감사드리고 오늘 뭐 부산도 오시고 멀리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또 도의원도 오시고 많이 오셨는데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 3시부터 이제 양조를 강의하실 거고 4시 반까지 강의를 하시고 한 30분 정도 토론하고 화폐민주주의 연대는 좀 생소하죠. 생긴 지가 약 1년 정도 됐고 그간에 뭐 이래 대외적인 어떤 활동을 하고요. 준비를 할까, 뭐 공부를 할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특히 지역 공공은행과 관련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아주 유력하고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 화폐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고 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국내에서 현재 가장 전문가이시고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시는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화폐민주주의 특히 지역 공공은행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대안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가 이렇게 있었으면 하고 기대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양준호라고 합니다. 강단에서는 이제 정치경제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을 가르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역경제론이라고 하는 특론 또 이제 좀 포커싱해서 뭐 강의도 하고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실천적으로는 이제 지역경제를 조금 더 이제 활성화하는, 특히 이제 비수도권, 비서울권 지역경제 이제 활성화의 어떤 그런 방안들을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외 사례에 대한 어떤 조사를 통해서 이제 관련된 이제 방안들을 제시하는 그런 어떤 뭐 실천적인 어떤 활동에도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 평소 이제 정말 존경하는 저희 같은 계통의 경제학의 그 대선배신데, 아까 우리 오프닝 코멘트를 해주신 김진 선생님 같은 뭐 저희 같은 정치경제학 영역의 대선배이신데요. 정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또 화폐민주주의 연대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이론적 조직이 실천적이지만 아주 이론적인 것에 겸허하고 아주 충실한 이 화폐민주주의 연대의 첫 번째 시민특강의 이 강사로서 초대받은 것에 대해서 무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저는 마산에 또 우리 선배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경남대학의 정승기 교수님도 오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또 정규식 교수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너무 개인적으로 저는 반갑고, 그 다음에 또 부산에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는 시민운동적 연구자들이 또 많이 오셨는데요. 아무튼 정말 반갑고 또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한 90분입니다. 아까 3시부터 90분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90분을 좀 카운트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그 지역 공공은행이라고 하는 주제가 메인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은행인데 지역은행이고, 그 다음에 상업은행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바로 밑에 하나은행이 있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상업은행입니다. 이런 어떤 민간 시중은행을 우리는 상업은행이라고 그러는데, 그 상업은행과는 달리
이른바 이제 이윤의 극대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이 상업은행이라고 한다면 공공의 이른바 이익, 그러니까 이 마산 지역 경제의 어떤 활성화, 마산 지역 사회의 어떤 활성화, 마산의 어떤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스폰서하는 것, 또는 마산의 여러 크고 작은 어떤 시민 운동들 또는 뭐 도시 운동들을 지원하는 그런 어떤 공공적 가치에 대해 돈이 흘러갈 수 있게끔 하는 은행, 그리고 금융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약자들에게 구제해 줄 수 있는, 손을 내밀 수 있는 어떤 은행, 그리고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일반 뭐 소상공인들의 어떤 자금 수요,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 재무제표마저 쓸 수 없어서 은행에 가서 문전박대 당하는 이런 자금 수요자들, 그런 어떤 금융적인 약자 기업과 금융적 약자 개인에 대해서 자금을 공공적 가치를 우선해서 흘려보내는 것, 이게 바로 공공은행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베이스로 하되 그런 어떤 공공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로컬 퍼블릭 뱅크, 즉 지역 공공은행이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역 공공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아까 우리 서익진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와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좀 가능한 한 좀 이론적이지 않게 좀 조금 대중적으로 얘기 좀 풀어 나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연구자들 많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활동 또는 시민활동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그 다음에 도의원님도 와 계시고, 이제 많은 이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른바 이제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셨던 것을 가지고 이해하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금융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한 번만 짚어보시자고요. 이 마산 지역에, 이 창원시 지역에 이 지역 금융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경남도 전체, 마산만은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경남도 전체의 시중은행, 그러니까 하나은행, 국민은행, 여러분 신한은행, 농협뱅크, NH농협은행 시중은행입니다. 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NH농협은행 등등 해서 SC 제일은행 같은 이른바 외장의 은행까지, 이른바 우리가 이 금융감독당국이 시중은행이라고 부르는 은행들의 요 경남도 전체의 자금의 약 60%가 마산 안에서 돌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지역 사람들의 예금을 바탕으로 해서 이른바 비즈니스를 하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이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이건,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여러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어떤 은행에, 특히 시중은행에 여러분들 계좌를 설정해서 여러분들의 급여 그 은행을 통해서 받고 있죠. 아주 충성심 있게 우리는 은행에다가 예금을 맡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 그 은행에 가면 우리의 급여 통장을 만들어 놓은 그 은행에 가서 돈이 좀 필요하니 한 500만 원만 빌려달라. 요즘 신용대출이 어렵습니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대출, 담보 능력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은행은 지역 사람들의 돈으로 돈 장사를 합니다만, 실제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 담보 능력이 있는 사람, 기업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상의 여러 어떤 그 채무지표가 좋은 어떤 기업들을 한해서 자금을 공급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경남도 전체의 시중은행에 모여있는 은행 예금을 통해서 모은 이 자금의 60%가 경남도 밖으로 가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유추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 뭐라고 할까요? 살벌한 통계가 하나 나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시중은행들의 통계를 보면 시중은행에 가지고 있는 자금의 108%가 서울로 흘러가고 있어요. 108%가 흘러간다는 말 여러분 좀 엽기적이지 않습니까? 은행들이 없는 자금까지 빌려가지고 서울에다가 이른바 돈 되는 곳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 통계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역의 사람들이 자금이 그렇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시민들이 자기의 은행에 급여계좌를 30년간 만들어가지고 개설해가지고 활용하고 매달 충성심 있게 예금을 맡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떤 신용 수요를 아랑곳하고 돈 되는 곳에만 자금을 모아서 심지어는 자기의 어떤 자금이 수탁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예금이 자금이 아니더라도 심지어는 돈을 빌려가지고라도 해서 돈이 되는 곳에 자금을 투용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현주소입니다. 경남 또한 특히 여기 마산 중심으로 하는 창원시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상업은행의 투자라든지 융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 밖으로 다 새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오늘 좀 죄송한데 하나카드 관계자, 하나은행 관계자님 계시면 죄송한데 그래도 팩트니까 그대로 말씀드리렵니다.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 여기서 그런 방식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돈 장사를 하죠. 이른바 금융 비즈니스를 하죠.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막대 납니다. 특히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최근에 윤석열 정부조차 은행권들이 막대한 수익을 지금 거두고 있다는 말씀 드렸죠. 그죠? 그러나 이제 본사 차원에서의 어떤 수익뿐만 아니라 여기 마산 해원구에 있는 여기 하나은행이 이 지역 사람들의 이른바 충성심 있는 예금을 원자 시드머니로 해서 그러니까 미천으로 해서 돈을 물려가지고 벌어들인 돈 예대 마진을 손에 넣으면 그 예대 마진이 다시 마산 여기 해원이로 합보로 재투자되는 게 아닙니다. 그 수익으로 하나은행 지분을 여기 마산 사람을 뽑고 그 지역의 어떤 이 여러 어떤 자금 수요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수익을 이른바 투용자 자금으로 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수익의 대부분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은행에 있는 본사, 하나은행 본사가 있는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 서울로 빠져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역의 금융시장을 독점하고 지역 사람들의 예금을 다 독식해서 비즈니스는 그냥 마음껏 해놓고 막대한 수익을 손에 넣지만 그런 어떤 수익조차 지역 밖으로 빼내고 있고 그 다음에 투융자 자체는 오로지 이른바 이윤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지역 안의 금융약자들을 소외시키는 이게 바로 지역 금융시장의 실상입니다. 이게 바로 저는 지역 금융시장에서의 시장의 실패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 이걸 그대로 놔뒀다가는 지역 안에서 신용등급이 좋고 담보능력이 있고 속된 말로 부자들에게만 계속 은행에 돈이 계속 순환되는 아주 좀 기이한 좀 정상적이지 않은 메커니즘이 작동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따라서 마산 지역 경제는 활성화될 수 없죠. 왜? 자금 수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돈이 돌아가지 않는데 무슨 지역 경제가 활성화됩니까?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도요, 경남도도 지금 창원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창원시도 아직 이 기능은 없는데, 경상남도에는 광역자치단체에는 이른바 그 지역의 이 신용보증정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남 지신보라고 해서 지역신용보증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죠. 지역에 우리 마산에 있는 여러 이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이 소상공인들이 참 돈 빌리기 어렵단 말입니다. 제가 인천에 15,000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던 거 보면 15,000명 소상공인들 중에서 약 45%, 그 한 절반이 돈을 빌려야 이 자기의 장사를 이어나갈 수가 있는데 돈을 못 빌리니까 이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은 장사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문조사에 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아유 은행들, 시중은행들, 그러니까 경남도가 이래요. 시중은행들요. 자, 이분들 소상공인들한테 돈 빌려주는 건 조금 그림직하면은 우리가 신용 보증을 좀 해주겠다. 뭐 이게 바로 신용 보증 정책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경상남도나 부산시나 부산광역시나 인천광역시가 취하는 신용 보증 정책이 주로 똑같이 시중은행과 똑같이 그 어느 소상공인들에게 신용 보증을 해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신용 등급이 높은 소상공인들에게만 신용 보증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아니 공적인 은행은 공적인 정책은 신용 보증 정책은 시장이 실패한 것을 메우기 위해서 작동해야 하는 것이 공공금융의 영역이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하나은행 같은 시중은행 이른바 금융시장은 이미 실패했다는 말씀드렸고 이것을 완화하고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뭔가 메워보려고 이른바 경상남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가 신용보증정책을 취하는데 이 광역자치단체 이른바 국가 이론적으로는 국가죠. 국가. 이 지자체 역시 신용보증을 공급하는 데 있어 시중은행과 동일한 이른바 평가 기준을 잣대로 두고 신용보증을 공급하더라.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어떤 귀한 공공재적인 어떤 그런 이 정책 자금을, 정책 신용 보증을 이른바 좀 괜찮고 좀 여력이 있는 소상공인들의 신용 보증으로만 흘러 들어가게 된다. 첫 번째 시장도 실패했거니와 국가, 이론적으로 국가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역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외에 이런 어떤 크고 작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지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금융의 문제, 특히 사람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배제되는 것, 금융기관에 가서 그 창구에서 문전박대 당하는, 그리고 한번 레드라인 빨간 줄이 한번 끄인 사람들, 상환을 한번 하지 못했다든지, 신용등급이 뭐 4등급 밑으로 가면은 신용 대출 받지 못한다든지, 뭐 담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전혀 뭐 이런 어떤 이 대규모 사업 자금을 대출 못 받는다든지, 우리 소상공인들이 신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 같은 이른바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그나마 지역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 빌려주려고 노력하는 제2금융권과도 이 사업을 위해서 돈 빌려달라고 5천만 원 빌려달라고 해도 가계자금으로 다 돌려가지고 대출받게 돼 있어. 한 1,000만 원 수준으로. 그러니까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을 빌리지 못하고 가계자금 수준으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지역금융의 금융약자들의 사각지대 하에서 지자체는 전혀 지금 정책적으로 속수무책이다. 요건 지자체만을 또 이렇게 우리가 체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지역금융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용보증지원정책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 외에 뭔가 공격적으로 뭐 이런 대출 지원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뭐 이런 이 금융 서비스를 지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맡기는 이런 어떤 이 금융을 통해서 지역 이 시장 자체가 금융시장 자체가 굉장히 피폐화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은행이 왜 그와 같은 이윤 중심의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이 장사와 같은 금융 서비스를 밖에 제공하지 못하느냐에 관해서는 오늘 시간 관계상 일단 조금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을 이 감독하는 감독기구의 또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금융감독당국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스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같은 국가 역시 지역금융시장에 대한 대응 자체가 실패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께 아까 제가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따라서
지역금융시장을 운영하고 기획하고 경영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역금융을 영위하는 주체로서 우리는 시장에다가도 이른바 특권을 줬습니다. 은행들, 이른바 상업은행들에게도 찬스와 특권을 줬죠. 두 번째, 지역금융을 기획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도 물론 한계는 있지만 부분적이지만 지자체에게도 우리는 기회와 권능을 줬습니다. 그러나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역금융시장은 새로운 어떤 주체에 의해서 기획되고 경영되며 관리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저의 어떤 자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역금융을 주정부도 실패다. 그리고 시장 바꿔 말해서 상업은행들도 다 실패한다. 금융 배제 문제 때문에. 자, 그렇다면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가장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 협치해서 또는 지자체와 상업은행들이 함께 협치해서 지역금융을 기획하고 경영하는 방식.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어떤 대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용금고 중에서 약간 위험해진 부실 채권을 많이 소유하게 된 신용금고를 시민들이 출자해서 100% 시민들이 출자해서 그 신용금고를 이른바 공유제화하는 그런 어떤 방식, 그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일본 사례도 바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백그라운드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CDFI라고 하는 지역개발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게 아주 공공성이 강한 은행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은행의 모든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그 지역 시민들이 다 참여해서 대출은 어느 정도 누구에게 해야 할지, 금리는 어느 정도 책정해야 할지, 모든 어떤 대출 과정,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사회가 관여한, 이 말씀 무슨 말씀이고 하면 이른바 공공적 은행과 시민사회가 함께 협치하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지역금융을 기획하고 경영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조금 추상적인 얘기였는지요. 제가 이런 얘기입니다. 마산 해원구에 지역금융이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마산 해원구에 이른바 공공적인 어떤 자금을 마산 해원구가 기금화해서 이른바 이것을 은행과 같이 예를 들어서 수신을 받지 못하더라도 예금은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산 해원구 사람들의 어떤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여신 업무를 하는데 그 여신 업무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마산 해원구에 있는 자금 수요자 당사자 그리고 시민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시민기구들이 함께 협치해서 마산 해원구의 어떤 공공기금의 자원 배분을 함께 이런 결정해 나간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현재 세계 각 주요 도시의 새로운 어떤 지역금융 패러다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경기도의 주빌리 은행 같은 그런 은행들이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나오게 되었고요. 우리나라만 이게 워낙 금융감독당국이 모피아 금융감독당국이 굉장히 은행 비슷한 은행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제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은행 비슷한 어떤 그런 시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관료적이고 수직적이고 일반적인 어떤 규제를 취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금융행정이 매우 보수적인 나라로 잘 알려져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금융청의 어떤 문제의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지고 은행법을 굉장히 유연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도 은행 비슷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유권을 해석하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 당국은 오늘 조금 레디컬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오로지 기존의 시중은행의 이해관계를 이렇게 감싸는 그런 어떤 방식의 규제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자체가 시민들이 뭔가 은행 비슷한 프로젝트를 할 수 없게 그러니까 시중은행들이 독식하고 있는 은행업권에
누군가가 불청객이 들어와서 파일을 나눠 먹는 것 그 자체가 금융모피아는 허락할 수가 없는 이른바 이단파적인 어떤 행동이라는 거죠. 그건 뭐 무엇 때문인지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금융모피아들이 뭐 나중에 뭐 다 퇴직하고 난다 어디로 갑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저는 시장의 대안으로서 그리고 국가의 어떤 지자체의 어떤 형식적이고 뭔가 이렇게 좀 팔에 박힌 그런 어떤 단선적인 어떤 정책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주체조합이 필요한데, 그리고 전 세계가 이와 같은 새로운 어떤 지역금융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주체들을 모색하고 있는데, 미국, 영국, 유럽과 같은 이른바 사례들을 통해서 볼 때 지금 커먼 트렌드, 공통적인 트렌드로서는 지자체가 뭔가 금융의 금융과 관련해서 주요 역할을 하되 시민들이 아예 경영하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소유하고 출자하고 설립만 하되 그 은행을 100% 시민들이 기획하고 경영해 나가는 방식, 이런 것들을 지금 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주소는 지금 지역금융과 관련된 새로운 어떤 주체를 모색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시점에 있다, 이런 말씀을 좀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미국, 유럽 같은 경우 이런 다양한 새로운 어떤 금융의 어떤 주체에 대한 고민들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맛배기로 샘플 하나만 딱 보여드릴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이 미국 밖에서 이렇게 보면요, 그리고 나라 전체를 보면 굉장히 상업주의적인 그리고 이윤 중심적인 어떤 금융이 아주 지배적으로 작동하는 나라로 보이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지역으로 이렇게 딱 파고 들어가면요, 지역 커뮤니티로 이렇게 하향화해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미국만큼 사실은 좀 대안적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또 실제로 그런 문제의식에 의해서 탄탄하게 지역금융이 작동되고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어떤 사례를 하나만 드리자면, 이거 1977년도에 만들었던 법안입니다. 미국의 좀 리버럴한, 그러니까 이 미국 민주당의 윌리엄 폭스마이어라고 하는 미국의 기독교적 리베럴리즘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계급적이고 뭐 노동운동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온건한 어떤 그런 리버럴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제 뭐 그런 사람인데, 윌리엄 폭스마이어라는 사람이 제정한 이 법안을 보면은 어떤 법이냐면, 여기 하나은행, NH농협은행, 그 다음에 신한은행 같은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시중은행들이 그 지역 마산 해원구 안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자금 수요를 외면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벌어들인 수익 중 일부를 그 와산 해원구의 지역 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투자 및 융자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 이른바 지역 재투자를 의무화시켜버리는 법안, 그 법안을 위배하면은 이 지역의 마산 해원구에 있는 하나은행이 ATM 하나 없애고 새로 신설하는 것도 허가를 안 내줍니다. 이 연방정부가. 굉장히 이 엄격한 사실 법 적용을 해요. 그래서 미국의 은행가들, 그러니까 상업은행들 관계자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미국은 은행가들이 10월 한 달은 그냥 다른 일 못하고 주로 이 자기 지역에서 우리 하나은행이 얼마만큼 마산 해운구에 의무적 재투자를 했는지 요거 정리한다고 그냥 정신이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연방정부의 규제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마산 해운구 지역에 있는 상업은행들이 얼마만큼 마산 해운구 주민들의, 소상공인들의, 영세 기업들의, 중소기업들의, 시민사회단체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자금 수요에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투용자를 했는지에 관한 그 정보가, 데이터가 연방정부로 가는데, 이 연방정부에 축적되어 있는 그 데이터가 누구한테 또 가냐면, 누구한테 또 더블 체크되냐면, 그 마산 해운구에 있는 마산 YMCA 부마항쟁 기념사업회 같은 이른바 마산
회원구에 있는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 시민사회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야, 이 우리 하나은행 이거 좀 축출해야 되겠다. 이거 너무 심하구만. NH 농협은행 이거 지역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구만. 우리 계좌 바꾸기 운동 좀 펼쳐야 되겠구만. 이런 등등 이른바 시민적 압박을 취한다는 거죠. 이른바 규제적인 금융감독당국의 규제를 통한 어떤 국가적 어떤 통제뿐만 아니라 저는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는 경제학자인데 지역 시민사회가 은행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시민적으로 압박하고 밑에서부터 압박하고 직접 시민사회가 은행에 대해서 금리를 낮추라 뭐 이러면서 예금 대출액을 좀 더 늘려라 하는 식으로 금융상품 전반을 이른바 시민적으로 기획하고 제한을 하는 이와 같은 어떤 형태의 금융이 작동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어떤 은행을 쓰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체제하고 있었던 미국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필라델피아 시민들의 약 40%에서 한 50% 사이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웰스파고와 같은 이런 은행, 특히 시중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임에도 이런 지역 재투자를 잘하는 은행들의 예금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은행한테도 결과적으로 아주 탄탄한 예금자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금융시장 차원에서의 어떤 활성화는 당연히 담보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건 어떤 샘플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이라고 하는 것의 주체, 지역금융을 설계하고 지역금융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의 새로운 주체를 이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그 고민을 위한 하나의 어떤 자료로 오늘 이 미국 사례를 여러분께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 감 잡히십니까? 네. 예. 지역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제1금융권에 의해서만 설계되고 독점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제2금융권에 의해서만 설계되고 경영될 필요도 없는 것이며 경남도 그리고 창원시에 의해서만 설계되고 독점될 필요가 없는 것임을 우리는 어떤 자의적인 어떤 문제의식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 세계가 지금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오늘 모두의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모든 분들이 부정할 수 없으실 건데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재정분권이 정말 절실한 경제주권. 네, 중앙정부의 모든 정속되어 있는 지자체 재정이죠. 경상남도 마찬가지고 창원시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지자체는 맨날 그냥 지자체 재정위기, 재정 파산, 파산 이런 얘기들을 이런 얘기로 위협받으면서 즉시의 공공정책을 취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공적 서비스나 공공정책을 전혀 취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그냥 이 지방 재정 위기로 항상 이렇게 구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자체 재정 분권도 아주 절실한 그런 어떤 상황이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서희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이제는 직접적이고 공공적인 화폐 발행 루트를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경상남도가 또는 창원시가 이 창원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공공정책을 취해야 하는데 창원 시민들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뭔가 공공정책을 취해야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노 의원님 와 계시지만 잘 아시겠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그 귀한 이 아주 모처럼 설계된 귀한 어떤 정책 자체가 집행되지 못하는 것이 허다합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 아니면 이 정책을 집행을 했을 때 재정위기가 초래될 수가 있다. 재정적으로 좀 타이트하다라고 하는 곤란에 또는 클레임에 마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역 공공적인 어떤 목적의 정책을 취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직접 통화를 발행해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 통화를 발행한다는 말은
조폐국처럼 통화를 막 찍어내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여러분, 은행은 우리나라 신용은행은 어떻게, 우리나라 상업은행은 어떻게 돈을 만들어냅니까? 은행이 우리나라 화폐의 한 90% 이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다 중앙은행이 돈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우리 김중강 화폐민주주의 사무국장님 발제 듣고 알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돈의 90% 이상은 민간은행이 만들어냅니다. 민간은행.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면, 여러분, 저 은행 가서 3억만 좀 빌립시다. 아파트 좀 사야 되니까 3억만 빌립시다 하면 은행이 3억 돈 뭉치로 이렇게 줍니까? 있는 돈 뭉치 금고에서 찾아가지고 주지 않죠? 어떻게 주죠? 진짜? 딱 그냥 계좌이체로 딱 던지죠. 아까 우리 서 교수님 말씀하셨던 없는 돈이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는 전체 화폐량의 3억이 더 플러스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은행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화폐의 발행권을 독점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루트를 통해서 발행된 화폐는 저는 어떤 화폐입니까? 이자가 동반되는, 고금리가 동반되는 화폐들이지. 이른바 채무자들을 양산하는 화폐들이지. 어떤 사람들의 공공적인 어떤 정책을 위해서 발행되는 정책 자금형 돈이 아닌, 이른바 항상 채무의 늪에 빠진 채무자들을 양산하는 화폐 발행 루트라고. 그런 면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자체는 공공정책을 잘 하고 싶은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예를 들어서 조금 위화감이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소득을 뭔가 좀 주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 돈을 돈이 우리 재정 자체가 그냥 우리 경상도 사필로 재정이 짜치니까 기본소득 이거 채워버리자, 이것이 아니라 재정이 지금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시드머니로 해서 신용 창조를 하는, 아까 은행이 3억은 새로 이렇게 타인의 계좌에다가 찍어줬던 것 같이 신용 창조를 하게 되면 화폐가 발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화폐 3억은 지역 시민들의 공공정책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지 이자놀이를 위한 화폐가 아니라고 하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공공적인 목적에 의해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루트가 지금 우리 이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같은 맥락인데 우리 마산 해운구의 구금고도 있을 겁니다. 구금고. 그 다음에 창원시의 시금고가 있을 것이고요. 경남도의 도금고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에도 신한은행이 시금고를 하고 있어요. 시금고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의 재정을 그냥 독점적으로 다 이렇게 품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어떤 운용 수익 같은 것들을 그냥 다 토주원에 챙기고, 신한은행이 그 다음에 그 수익이 생기면 다 신한은행 본사가 있는 지역 밖으로 다 돈을 흘려보내고 있죠. 그 다음에 시에 엄청난 자금을 수탁함으로써, 시의 예산을 수탁으로 설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부 그리고 국민국가 전체에서 레퓨테이션을, 평판을 굉장히 이렇게 강화하죠. 그 강화한 어떤 레퓨테이션으로 보다 더 나라 전체의 금융시장의 파이를 점점 키워나가는 전략. 이게 이제 시중은행의 구금고, 시금고, 도금고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냥 목숨 걸고 막말로 개나 소나 도금고, 구금고, 시금고로 하려고 하죠. 그런 어떤 공적인 마산 회원구의 또는 창원시의 예산이 금고를 맡은 영리은행의 수탁 확보를 위한 시장 평판 강화에만 지금 활용되고 있지, 금고 시중은행의 수익은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2008년에 캐피탈리즘 러브 스토리라고 아주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어떤 다큐멘터리 감독이죠. 마이클 무어라고 하는 감독이
이 캡italism, 러브 스토리라고 하는 이 영화, 다큐멘터리 이 영화에서 요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노스다코다라고 하는 지역의 주에 아주 특별하고 멋진 은행. 이제 우리 월스트리트에 주도하는 우리나라의 상업은행과 같은 이런 어떤 하나은행과 같은 또는 신한은행과 같은 이런 상업은행이 주도하는 그런 어떤 금융이 아닌 노스다코다의 지역 공공은행이라고 하는 이런 좀 특별하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재미있고 뭔가 이렇게 좀 보기가 좀 쉽지 않은 좀 귀한 이런 어떤 은행에 의해서 커뮤니티의 금융이 나라 전체의 금융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도화선이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역 공공은행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인 주제인 지역 공공은행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지역 공공은행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 말씀이에요. 지역 공공은행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이 지역이라고 하는, 그래서 지역 차원에서 화폐가 공공적인 주체, 그러니까 지자체와 지역의 시민사회, 공공적인 주체, 그리고 공공적인 루트, 그러니까 공공적인 목적에 의해서 발행되는 상황을 유지하는 은행을 지역 공공은행이라고 합니다. 조금 추상적이지만 약간 감은 잡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화폐가 어떤 루트, 어떤 주체와 어떤 루트에 의해서 발행되었나요? 예, 민간 상업은행들이 그죠? 우리나라 돈의 뭐 90% 이상을 발행해오고 있고 그 목적은 뭐죠? 돈벌이죠, 그죠? 영리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금융감독당국도 돈벌이 하지 않으면 너희들 은행으로서 인정 못한다라고 할 정도니까요. 민간 시중은행이 돈벌이를 위해서 화폐를 돈을 발행하는 상황이 지금 현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역 공공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지역 차원에서 민간은행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주체, 공공적인 어떤 주체, 가장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시민들의 공공적 편익을 위해서 지역 시민들의 어떤 실제적인 어떤 자금 수요에 매칭하기 위해서 돈을 발행하는 은행, 이것을 지역 공공은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지방은행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납니까? 지방은행은 지자체가 설립하고 소유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 지역 공공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가 출자하고 투자하고 설립을 해서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협치해서 누구한테 돈을 빌려줄 것인지, 어느 정도의 돈을 빌려줄 것인지, 어느 정도의 이자를 매겨가지고 돈을 빌려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향후 또 이런 금융상품을 개발을 해보자라고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협치하는 은행을 지역공공은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지방은행과 차이 분명히 이해하시겠지요. 예. 시중은행과의 차이는 말할 필요도 없이 이해하셨겠지만 지방은행과의 차이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이고요.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지역 신용보증정책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나냐? 지역 신용보증정책에 우리 지역 시민사회가 파고들 여지 있었습니까? 전혀 아니죠. 각 지역, 각 시청, 각 도청의 소상공인 정책과 그냥 일방적으로 딱 틀어지고 있는 그런 정책 영역이죠. 지역 공공은행, 저는 이 세 가지 키워드 굉장히 두 가지 키워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마산 사례를 조금 대입해서 한번 보입시다. 마산시가 이제는 마산시가 아니죠. 아쉽습니다. 네, 정말 아쉽습니다. 창원시가 또는 경남도가 직접 출자해서 100% 출자해서 80% 나중에 출자해가지고 주주 비중에서 한 60% 이상 넘어가면 그건 다 지역 공공은행입니다.
창원시가 직접 투자하고 경남도가 직접 투자해서 저기 또 우리 진주에서 오신 분도 계시는데 진주시가 경남도가 직접 출자해서 설립해가지고요. 그 경남도 또는 창원시가 경남도와 창원시 안에 있는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은행 경영의 협치체제를 구축하는 그 협치체제에 의해서 경영되는 은행을 지역공공은행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출자 주체인 지자체 예산을 일단 받아가지고 사업을 영위해야 됩니다. 우리 화폐인수위연대 단톡방을 봐도 약간 아쉬웠던 부분은 지역 공공은행하고 사회적 금융하고는 다릅니다. 뭐 이런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을 지원하는 소셜 파이낸스 이런 어떤 사회적 금융은 이 시드머니 그러니까 이 금융을 하기 위한 원자본은 주로 시민사회로부터 거둬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역공공은행의 사업의 원자는 시드머니는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어야 합니다. 창원시의 마산해원구의 창원시의 경남도의 예산이 지역공공은행에 들어가서 이것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게 100억이라고 해도 1000억 1조 정도까지 신용창조해서 돈을 발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지역공공은행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고요. 두 번째는 상업은행과 같은 신용창조 프로세스를 반드시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신용창조란 말이 아까 그겁니다. 지금 여기 마산해운구 지점 신한은행 마산해운구 지점 안에 실제로 100억이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우량한 신용 등급의 담보 능력이 있는 재무제표상 아주 그 수지 타산 수치가 좋은 중소기업 사장이 딱 와서 300억 좀 빌려주소. 그랬을 때 자기들 300억 없어도 300억 가지고 가십시오 하고 딱 찍어주죠. 그게 바로 신용창조입니다. 없는 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전체 화폐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은행, 상업은행과 같은 신용창조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지역 내에서 영리금융이 대응하지 못하는 자금 수요, 돈이 필요한 사람들, 돈이 필요한 조직들에게 투융자할 수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은 신용창조의 근원은 무엇에 있다? 바로 지자체의 예산을 원자로 활용할 수 있을 때 바로 이 신용창조가 가능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사회적 금융은 이런 어떤 신용창조를 전제하지 않는 이 금융기능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 마산해운구나 창원시나 경남도가 어떤 정책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시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취해야 하는데 그 정책을 취한 도시계획을 우리 정규식 교수님 계십니다만 이렇게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와 같은 예산 수요 그 예산 수요에 대해서도 지방채를 딱 지자체가 발행을 하면 그것을 한국은행이 사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즉시에 매입해주는 은행이 바로 지역공공은행. 그러니까 지역공공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건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으면 주로 지방채를 발행합니다만 나중에 결국은 2차 채권 시장에서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은 한국은행이 매입해주는. 그래서 빨리 이게 매입이 빨리빨리 안 이루어지면 이 지방자치단체도 이 자금을 빨리 이렇게 확보하지를 못하고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역공공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은 이런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산 수요에 대해서 즉시 대응을 해서 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인 공백을 최소화할 수가 있는 점. 이 점이 바로 지역공공은행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역공공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어떤 일들을 하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느냐, 제가 미국 사례, 독일 사례, 일본의 사례, 캐나다의 ATB 파이낸스의 사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주로 2차 금융시장. 여러분 1차 금융시장은 여러분들과 은행의 거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5천만 원을 빌린다. 그러면 은행이 여러분들에게 5천만 원을 주고 채권이 딱 발생, 은행은 채권을 딱 쥐고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가 1차 금융시장. 그러면 은행은 그 채권을 계속해서 묵혀두지 않거든요. 그죠? 그 채권도 이렇게 계속 매매가 됩니다. 그죠? 그 채권이 돌아가는 시장을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합니다. 2차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정성기 교수님 그럴 리 없으시겠지만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사셨다. 네. 아마 2억을 빌리셨다. 그러면 나는 하나은행의 뭐 대출 담당자다. 그러면 정승기 교수님에 대한 2억 채권을 제가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 혼자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은행에다가 놓치라고. 그 채권도 탁탁탁탁 이렇게 계속해서 매매가 돼. 누가 빌리가는가? 경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게 상황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저 사람 이전부터 우리 은행에 대해서 거래를 많이 하셨는데 한 번도 못 갚아본 적이 없다. 디폴트 내본 적이 없는 분이다. 그럼 그 채권은 가격이 올라가죠. 그렇게 채권이 융통되고 채권의 가격이 상하 운동하는 시장을 제2차 금융시장이라고 합니다. 지역 공공은행은 주로 제2차 금융시장에서 많이 일을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 지역에서 어떤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이 돈을 빌려줍니다. 어떤 영세 중소기업들에게,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사회적 경제조직 기업에게, 그리고 이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약자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이후에 남는 것이 채권이죠. 그 채권을 사들이는 것 자체가 그분들한테 금융약자들에게 돈을 흘려보내는 것과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로 이 채권 매입이 지역 공공은행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업무이고요. 두 번째가 지역의 상업은행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 오늘 하나은행 얘기 많이 나옵니다만, 하나은행이 마산 해운구에 어떤 이 소상공인이 있어요. 아주 소상공인이 예를 들어서 한 1억이 필요하다. 사업자금으로. 근데 신용 등급도 많고 하니까 그냥 가계자금 한 1,000만 원만 빌려가시오 해오던 그런 어떤 이 대출 면담 관행을 딱 깨뜨리고 1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5천만 원은 하나은행, 그 다음에 지역공공은행이 남은 5천만 원을 같이 절반씩 내가지고 1억을 만들어서 자금 수요자에게 매칭해주는 방식. 이게 참여융자라고 합니다. 이게 파티스페이리 론이라고 하는 건데 주로 지역 공공은행은 어느 나라이건 독일이건 일본이건 미국이건 이와 같이 참여 금융을 제1차 시장에서 취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특화한 산업이라든지 지역 경제의 어떤 기여도가 높은 어떤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정말 크게 기여할 프로젝트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어떤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직접적인 투융자도 지역공공은행이 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지역공공은행은 이 직접적인 투융자는 한 10% 정도, 그 다음에 이 참여금융이 한 40% 정도, 그 다음에 채권 매입이 한 50%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게도 미국 노스다코다 뿐만 아니라 독일과 일본 역시 다 그런 비슷비슷한 어떤 그런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오늘 그런 말씀했습니다.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마산 지역에서 돈을 벌고 마산 지역 사람들의 돈을 끌어들여가지고 금융 비즈니스에서 수익을 얻고, 그런데 그 수익은 주로 이 본사가 있는 서울로 다 이렇게 유출시킨다는 말씀을 오늘 좀 강조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이 지역공공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지역공공은행으로 들어오고 동시에 그 지자체의 예산 증가액으로 연결되어 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지자체 재정 여력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역 공공은행이 하는 어떤 융자는 이런 겁니다. 지금 마산 경기가 안 좋아요. 경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중은행들의 대출도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리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그때 오히려 지역 공공은행의 투융자는 오히려 경기와 반대된 어떤 형태를 카운트 사이클리컬리하게 움직인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경기와 반대로 역행적으로 움직이면서 이 마산 지역 경제 전체의 어떤 안정성을 담보하는 것. 이게 바로 지역 공공은행의 중요한 하나의 어떤 의의이고요. 두 번째는 방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시장에서의 채권 매입, 그 다음에 상업은행 융자에 대한 공적인 보정, 그 다음에 정책적 성향이 강한 어떤 투융자를 직접적으로 제공해서 지역 금융시장 활성화와 동시에 지자체에 의한 공공적인 목적의 어떤 화폐 발행 루트를 구축해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지역 공공은행의 의의를 하나 강조를 드리자면 지자체가 어떤 우리 지역 주민들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조달을 하는데 그때 즉시 매입을 해서 자금을 공급해 주는 것. 이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지방재정의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목표 그대로 실행될 수 있게끔 담보해낼 수 있다. 저는 바로 이것을 지자체 재정 운영의 자치화, 지자체 재정 운영의 민주화, 바꿔 말하자면 민주적 지방재정 운영의 하나의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어떤 내용과 다양한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역 공공은행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자체 재정과 지역 공공은행 수익이 지역 내에서 다시 이렇게 돌고 돌 수 있게끔 하는, 따라서 마산 지역의, 경남도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지역 공공은행입니다. 이게 답니다. 지역 공공은행. 그런데 자, 지역 공공은행이 아까 제가 잠깐 스치고 지나가듯 말씀드렸지만 독일의 스파르카센이라든지 미국 방금 말씀드렸던 노스다코나 은행이나 그 다음에 캐나다에 가면 엘버타 주에 주립은행이 있습니다. 지역 공공은행 각 대표적인 ATB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 오해는 마세요. 한때 그 거구적인 어떤 망언을 많이 했던 그 일본의 이른바 우파 지식인이자 동경 도지사를 했던 이시하라 신타로라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정치적으로 전혀 이런 아주 좀 거구적인 그런, 지금 현재 키시다 총리 자민당 내에 이게 비둘기파들에 비하면 엄청나게 우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매파들입니다. 매파인데 이 양반은 경제는 굉장히 케인즈주의적인 성향이 강해가지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에 이렇게 깊숙이 개입하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시하라 신타로가 2004년도에 이 도쿄 도립은행인 신은행 도쿄라고 하는 은행을 동경도청이 1,000억을 출자하고, 그 다음에 동경 안에 있는 중소기업들, 조금 탄탄한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600억 원을 출자해가지고 전체 주식 중에서 86.8%를 동경도가 장악하면서 이른바 그 은행은 뭐가 됩니까? 지역 공공은행이 되는 거죠. 왜? 일단 출발점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고 소유한 은행이 되니까요. 100%는 아니지만, 그죠? 미국 노스다코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100% 노스다코다 주가 출자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지역공공은행 신은행 동경이라고 하는 것은 86.7%의 지분을 동경도가 가지고 있고, 그 외에는 지역의 중견 또는 중소기업들이 공동 출자를 해서 만들어진 은행인데, 지금은 여타 다른 은행들하고 합쳐져 가지고 조금 다른 좀 합쳐졌지만 2005년도에 설립된 도쿄 도립은행, 그러니까
신은행 동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표적인 우리나라와 가까운 데서 찾아볼 수 있는 지역 공공은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스파르카센인데 독일 스파르카센인데요. 이 그림이 뭐냐면 이번에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브레멘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 정치 경제학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인데 브레멘이라고 하는 도시에서의 어떤 공공적인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노면 전철, 이 버스나 전철을 노면으로 이렇게 다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좀 몸에 핸디캡이 있는 분들이 뭐 이렇게 다리를 올려서 이렇게 타지 않고 휠체어 그대로 이렇게 버스에 바로 탈 수 있게끔 하는 뭐 그런 어떤 공공정책들 그걸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어떤 브레멘시의 어떤 예산 수요에 의해서 우리 스파르카센이 돈을 좀 빌려주자 그것에 찬성하고 그 의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세레모니를 하는 뭐 그런 어떤 사진 그래서 좀 나름의 상징성이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왔고요. 노스다코다에는 1919년 우리 3.1 독립선언문이 낭독될 1919년에 만들어졌던 이 은행이고요. 재미있게도 그 지역의 빨치산 운동으로 사실은 전개되었는데 지역의 농민과 지역의 뭐 여러분 이런 말씀드리면 좀 위화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주의 운동과 함께 협치해서 사실은 이 노스다코다 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을 사실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어떤 은행이 또 미국 안에서 지금도 미국 정국이 또 주목을 하고 벤치마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역설 중에 하나가 생각해 보고 있고요. ATB 파이낸셜 오늘 새벽에 어젯밤에 제가 김중합 쌤한테 이 강의 자료 드리기 전에 그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아주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개인에 대한 어떤 금융 서비스도 하고요. 네, 개인에 대한 금융 서비스 물론 합니다. 근데 또 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도 당연히 하죠 은행이. 근데 이게 참 재밌게도 4L부터 이 내용 안에 들어가서 전부 지역 안에 크고 작은 사회적 공공적 프로젝트들, 지역 안에 사회적 협동조합들, 지역 안에 어떤 뭐 시민사회 단체들의 어떤 활동들. 심지어는 어떤 요걸 찾아보니까 그 지역 안에 YMCA, YWCA와 같은 시민단체 상근자들의 급여를 주기 위한 자금 수요에 대해서도 자금 수요도 신청한 리스트가 있고 ATB 파이낸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빌려준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전 세계 모든 만민에게 이렇게 전부 100% 공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조국장님한테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조국장님은 어떤 뭐 아주 공공적이고 사회적인 협동조합을 한다고 해서 내가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500만 원이 조국장님 이후에 손을 거치고 난 뒤에 뭐 무기 거래에 사용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마약 거래에 사용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디스클로즈 될 수 있게 전면 공개되어 가지고 세계의 모든 시민들이 ATB 파이낸셜에 의해서 발행되고 공급된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다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는 이 4L부터가 아주 재미있는 그런 어떤 사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은행 동경을 굉장히 저는 우리 한국이 많이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2004년도에 금융청에다가 심의를 허가 신청을 했고 동경도가 과감하게 은행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뭐 물론 수시는 조금 제약되지만 여신 중심의 은행을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하는 것을 2004년도에 금융청에다가 신청을 했고 2005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처음에 6천억 엔의 적자를 봤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6조 정도. 그런데 2010년 약 5년 정도 지나서 흑자 체제로 돌아갔는데 그 이후에 도지사가 바뀌게 됐죠. 도지사가 바뀌게 되면서 이 동경의 지역은행, 동경도의 지역은행 경영 자체가 조금 이렇게 일사불란하지 못하고 원래의 어떤 기조에서부터 조금 이렇게 벗어나. 그러면서 다시 이제 적자 체제로 가면서 이 뭐 야치은행이라든지 이게 아주 유명한 어떤 신용금고고요. 그 다음에 도쿄 도민은행 이거 뭐 원래 지방은행인데
이 지방은행과 신용금고와 지역공공은행을 그냥 이렇게 짬뽕 합병시켜서 히라보시은행이라고 하는 것을 금융청이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일본에서 지역공공은행이 없어진 거죠. 도지사가 바뀌면서. 근데 앙케이트 설문조사에 의하면 도쿄도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뭐 60-70% 이상이 압도적으로 이 은행을 지지를 해왔다. 재밌게도 조금 진보적 성향의 동경도민들조차 아까 우익적 망언으로 유명한 동경도지사였던 이시하라 신타로가 구상한 이 신은행 동경을 사실 지지하고 나설 정도였으니 이 지역 공공은행이 동경에서 얼마만큼 이른바 성기능을 했는지는 여러분들 쉽게 유추해내시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전 세계에서 이런 다양한 어떤 형태의 지역 공공은행이 기획되고 설계되고 실제로 이제 경영이 되어 왔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시간도 시간인지라 아주 간단하게 노스타프은행에 대해서만 핵심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1919년도 노스타프은행이 설립할 때 당시 점포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위키피디아에도 다 찾을 수 있는 사실인데요. 지역 이 주정부가 관할하는 어떤 지역 안의 농가, 중소사업자들, 그러니까 금융약자들이죠. 이들을 지역 밖의 은행들, 그리고 금융자본과 심지어는 마피아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은행을 만들었는데 이 은행을 만드는 그 과정을 저는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좀 재밌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역의 그 좀 이른바 리버럴한 또는 뭐 좀 급진적인 지역 운동가들에 의해서 사실 이 지역 공공은행이 설립됐어요. 그러니까 뭐 리버럴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다지 뭐 위화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약자를 좀 챙기려고 하는 조금 더 이렇게 경제적으로 조금 평등한 그런 어떤 자원 배분을 선호하는 그런 어떤 지역 운동 그룹들이 우리 지역에 은행을 만들어서 이들이 금융적으로 배제되지 않게끔 하자. 근데 주로 그 당시에 이 지역 운동의 주축이 양대 주축이 지역의 이 농업인들,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과 지역에서 재밌게도 미국인데 사회주의 운동을 했다. 사람들이 이렇게 연합이 되어서 이 지역운동의 기계로서 이 노스다코다 지역공공은행을 만들었는데 참 우리 그 여러 관련된 논문들을 보면 당시에 어떤 노스다코다가 지역 경제에 너무 피폐화되어 있고 노스다코다에 막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어떤 지역 밖의 은행들에 의해서 노스다코다의 자금들이 다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당시에 어떤 논문들을 보면 노스다코다에 심지어는 월스트리트 고금리 자금들이 막 노스다코다까지 들어와서 노스다코다의 자금 소유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른바 그 이자 수익을 또 흡혈해 나가는 이렇게 착취하고 유출시켰다. 마치 1919년도 당시이지만 노스다코다의 지역 현실은 저는 우리의 어떤 지역 현실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런 어떤 여러 비서울권, 비수도권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경향이 아닙니다. 지역의 어떤 자금이 돈이 지역 안에서 돌고 돌지 못하고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 그래서 금융기관과 월스트리트만 살을 지우게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어떤 독점적인 시중은행의 살만 지우는 그런 어떤 양상들이 저는 오분을 떼면서 노스다코다 은행의 어떤 설립과 관련된 히스토리를 보면 늘 항상 우리의 지역 상황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이거 사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뱅크 오브 노스다코다의 이런 어떤 역사는 이렇고요. 근데
이 노스다코타 지역 경제의 구세주라고 보통 표현되고 있는데 주정부가 감안하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은행으로 설립되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지구 내에 서로 특화된 어떤 산업이 농업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적인 사업들 그리고 지역 경제의 어떤 파급 효과가 큰 그런 어떤 민간의 어떤 산업거래 그 산업거래에 소요되는 어떤 자금 수요에 대해서 돈을 빌려줍니다. 그 지역 내 사회적 경제를 위한 저리융자 무담보 저리융자를 출발점으로 했던 그런 어떤 이 은행이고요. 노스다코타 주에 이렇게 들어오는 어떤 수입들,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수입 인지 이런 것들 통해 들어오는 수수료, 그 다음에 뭐 물론 지방세 이것이 이제 주정부 회계 부채에 이제 축적이 되면 이것이 바로 지역 공공은행으로 그대로 이전이 되어가지고 지역 공공은행이 투융자를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채권 매입 그리고 이 참여융자 그죠? 50% 이렇게 참여융자 하는 거. 그 다음에 여타 뭐 직접 대출을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조직 구조도 뭐 이러하고요. 그 다음에 대출 자금 이 39억 달러 정도의 대출 포트폴리오 보면 주로 기업 대출, 농가 대출, 그 다음에 주거 대출,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여기서 오늘 제가 앞서도 좀 강조를 했지만 노스다코타 은행의 어떤 그 금융 지원에 따르는 수익 자체가 정부의 어떤 주정부의 공적 수입이 되고 그리고 그 수익을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서는 그 수익을 어떤 식으로 다음에 투자하고 융자할지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주의회가 직접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그 주의회가 어떤 식으로 이른바 상향적 이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주의회 산하에 뭐 60개 이상의 이른바 시민분회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 경제 중에서도 농업이면 농업, 그 다음에 아동이면 아동, 노인이면 노인, 문화예술이면 문화예술에서 다양한 어떤 키워드별로 지역 시민들, 일반 지역 시민들이 가장 밑에 있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어떤 사업이 지금 우리 지역에는 필요하고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어떤 사업을 하게끔 하고 어느 정도의 돈을 빌려줘야 하고 어느 정도의 조건으로 돈을 빌려줘야 하는지를 밑에서부터 이렇게 분회에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내면 그것을 주의원들이 이른바 주의회에서 공론화하고 그것을 제도화해서 이른바 노스다코타 지역공공은행에 정책화하는 그런 어떤 철저한 어떤 밑에서부터의 의사결정 구조가 제도화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노스다코타 은행이 발행하는 화폐 자체가 공공적으로 통제되는 매우 중요한 저는 이 통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야말로 노스다코타의 예산은 그냥 시금고, 구금고에 도금고에 있으면 그거는 여러분 공공재죠. 공공재. 그냥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만 바로 이와 같이 시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른바 지역 공공은행의 자원 배분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지역 공공은행에 이전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한낱 공공재를 넘어서서 공유재가 됩니다. 시민들도 함께 이른바 공적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 처분하고 활용하고 기획하는 어떤 대상이기 때문에야말로 공공재를 넘어서서 공유재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걸 커머닝이라고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시민들이 지역 공공은행을 통제하고 직접 경영하는 이것을 저는 금융 영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커머닝이라고 저는 그러고요. 그래서 결국 이 지역 공공은행이 가지고 있는 시예산, 그 시예산도 이제 돈을 빌려주는 이제 지역 공공은행으로 이전이 됐는데 그 지역 공공은행의 의사결정을 누가 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시민사회가 한다면 시 예산이 시민화되는 거죠. 시 예산 자체가 시민자산화되는 거죠. 신동경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걸 100%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디까지나 동경도청이 소유하고 있는 단계에서 끝났지만 이 뱅크 오브 노스다코타 같은 지역 공공은행 같은 경우에는
노스타코다 주정부가 소유하지만 또 소유하고 있는 시 예산이지만 그 활용과 처분은 시민사회가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공공재라기보다는 공유재가 됩니다. 시민자산화가 된 시예산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노스타코다 지역공무원회는 그 수익이 최종적으로 지역 안에서 돌고 도는 수익게끔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에 연계되게 하면서 공공적으로 지출되는 사회적 자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생뚱맞지만 간단한 제언을 하나만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시금고 한번 보십시오. 마산 해운구 구금고 지금 어느 은행이죠? 이제 창원 시금고입니까? 예, 농협입니다.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시금고하고 구금고가 이렇게 일원화 되지 않아. 시금고가 뭐 신한은행이면 어디 뭐 연수구 구금고는 뭐 농협일 수도 있고 이랬는데 여기는 또 통합되어 있네요, 그죠? 시가 안 돼 있어요. 광역시 아직 광역시가 아니라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자 그럼 시금고로 가입시다. 자 창원 시금고 지금 농협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창원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창원시에 귀한 여러분들의 예산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창원 지역의 도시 계획을 위해서, 창원 지역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창원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창원 지역의 사회적 경제를 위해서 쓰여져야 할 공공재로서의 어떤 이 예산이 농협에 맡겨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협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걸 가지고 물론 배당이나 이자 수익을 창원시에다가 내긴 내지만 예대마진은 챙기겠죠, 그죠?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수탁골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농협의 형파는 커지죠. 시장에서 더욱더 초과유을 손에 넣게 되지요. 그래서 수익을 넣습니다. 근데 다 수익은 다 밖으로 빼나가고. 그래서 지자체의 이 시금고, 경남도의 도금고와 같은 은행들은 영리 시중은행이 해서는 안 된다.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지역 공공은행과 같은 공공성이 강한 은행을 신설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지자체가 지역 공공은행을 설립해서 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의 은행에게 시의 예산 기금을 일괄 위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좀 추상적이지만 다들 이해가 이제 오늘 되셨을 거고요. 우리나라 지자체 시금고 구금고 보면 시구에 자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장사해서 그 수익의 대부분을 지역화하지 않고 지역 밖으로 다 이렇게 유출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상법상 자회사는 모회사의 속된 말로 똘만입니다. 이게 마산에 대한 어떤 애정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이나 신한은행이 NH 농협은행이 마산에 대한 거기 지점장도 마산고등학교 출신이고 해도 상법상으로 자회사는 모회사에 코가 걸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모회사일 때 당신의 NH농협은행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우리가 썼다. 거기에 대한 지적재산권 사용료 로열티를 주겠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여기 지역에서 브랜치 즉 자회사가 손에 넣은 수익의 대다수는 그 로열티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본사로 자연적으로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공자금을 관리하는 시금고는 공공적인 은행이 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일반적인 명제. 오늘 다들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노스타코다 은행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를 적시 매입해서 주정부에게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을 한다. 그 다음에 여러 이런 교육자가 공적이고 사회적인 프로젝트에 교육자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2차 시장에서의 그 채권 매입하고 그죠? 1차 시장에서 공동대출 파티스페이리 론 이거 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노스타코다 은행에서 그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입자가 예를 들어서 1,000억이 필요하다. 1,000억이.
뭐 10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50억 본인이 50억 있고 죄송합니다. 자기는 현재 자기 자본 한 125억 정도가 있고 자기가 이제 빌리고자 하는 것이 한 500억인데 그렇다면 이 노스탄코다 지역공공은행도 500억 원을 내어서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대출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유일하게 비인간적인 차압이나 추심을 전혀 하지 않는 은행. 뭐 이건 주 그 은행 이 노스탄코다 주 법률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주 의회와 시민사회가 상시 감시하니까 이런 어떤 우리 상업은행들과 같은 추심 이런 것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마지막으로 좀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공공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통화발행권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부 통화나 공공통화의 어떤 명분으로 돈을 발행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정책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고. 예를 들자면 창원시가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채를 그 지방채가 2차 시장에서 돌고 돌아가지고 한국은행이 매입해서 탄탄하게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는 게 가장 베스트죠. 그러나 그 전에 창원시가 발행한 지방채를 창원시가 공공은행이 지방채를 매입해서 창원 시민들을 위한 재정 정책을 먼저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한 우리나라의 어떤 지자체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재정 민주화와 관련해서 그리고 오늘 모두의 우리 서인치 선생님 말씀하셨던 화폐 민주주의를 또 지역 차원에서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와 같은 지역 공공은행을 통한 메커니즘이 바로 지자체의 긴축재정 또는 재정 위기로부터 좀 자유로운 너희들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느냐 돈을 써도 되겠느냐 이거 심지어는 시민사회도 지자체 재정 위기를 지적하기도 하는데 이런 어떤 지자체의 어떤 그런 재정 상황과는 좀 자유로운 지역민과 지자체를 위한 시스템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저는 지방재정 문건, 지역의 경제적인 주권을 담보할 수 있게 해준다. 단순히 지역공공은행은 지역 안에 없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금융적으로 약자들에게 돈을 빌려주자 하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넘어서서 이른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인 어떤 주권을 회복, 강화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 그리고 화폐가 민간의 상업은행에 의해서만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공적 루트, 공공적 주체에 의해서도 발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저는 정책 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써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그 집중도가 너무 높으셔서 제가 정말 면목이 없고 정말 방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그림이 여러분 좀 잘 보이십니까? 다른 거입니다. 요거를 최대한 좀 이렇게 좀 키워서 만들었는데요. 요거 제가 그저께 그린 따끈따끈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애정이 있는 그림인데요. 제가 글자가 좀 작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구두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 오셨기 때문에 지역 공공은행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 딱 그냥 구호 선포는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지역 공공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출자한다? 예, 좋습니다. 지자체가 출자한다. 그러니까 투자한다. 지자체가 소유한다. 그죠? 예. 소유는 지자체가 하되 누가 운영한다?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협치적으로 이건 세계적인 리버럴 지방재정학자인 진노 나오이코라고 하는 일본 동경대 교수는 그걸 소셜 가버넌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자체의 어떤 소유물을 시민사회가 이렇게 이 전적으로 통제해낼 수 있는 상황, 이걸 이제 소셜 가버넌스라고 그러는데, 지자체가 출자해서 설립하니까 지자체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그 경영을 맡긴다?
바로 지역 시민사회와 지자체 협치에 맡긴다. 그러니까 이 설립 자체가 뭐가 된다? 지자체 돈으로 이 설립하는 것 자체가 커버링이 되는 거다. 지자체 금고를 시민사회화하는 거다. 시민자산화하는 거다. 커버링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커뮤니티 웰스로서의 지역 공공은행이라고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지역 공공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뭔가 공공적 은행, 상업은행과는 좀 다른 조금 정책적인 은행, 뭔가 지자체의 은행 뭐 이런 느낌으로서만 여러분들 거치지 마시고 우리들의 부가 이게 지역 공공은행에 출자되는 어떤 자본금, 지역 공공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어떤 스탁, 지역 공공은행이 지원할 어떤 투융자액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부가. 그냥 웰스가 아니라 커뮤니티 웰스가 바로 지역 공공은행. 그래서 이렇게 지자체와 지역 시민이 코프로덕션하고 협치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런 지자체 예산을 쥐고 있는, 즉 지자체 예산을 기반으로 지자체 예산이 우리 창원시 지자체 예산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억이다. 그러면 1,000억을 베이스로 해서 1조 10조까지 신용 창조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지역금융시장의 자금 수요에 매칭시켜주고 지방채를 즉시 창원시의 지방채를 즉시 매입을 해서 창원시의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정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지역의 금융약자 기업들, 지역의 금융약자 개인들을 포용하는 정책적인 금융을 통해서 지역금융시장을 안정화하고 지역경제를 순환, 지역 안에 돈이 돌고 돌 수 있게끔 해서 지역경제를 순환적으로 활성화시켜 낼 수 있게 하는데, 지역경제가 순환적으로 활성화되니 당연히 돈을 빌려간 사람도 지역공공은행에게 상환할 수 있게 되고, 상환을 하다 보면 이익이 생겨날 것이고 그 수익은 다시 지역공공은행으로 돌아갈 텐데, 지역공공은행으로 그 수익이 들어가는 것 이퀄 바로 지자체의 예산, 지자체의 이른바 자금도 늘어남을 의미하는 거죠. 늘어난 만큼 다시 공공은행의 수익을 증대해서 지역 내에 이것이 다시 재투자된다면 창원시 경제 파이는 성장, 이른바 성장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역 경제가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 안에서 돈이 계속해서 재투자되고 재투자되는 것입니다. 이런 메커니즘의 지역 경제의 어떤 발전 경로를 담보하는 것이 지역 공공 경제이고요. 두 번째 마지막 그림인데요. 지역 공공은행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역 공공은행이지만 지역 공공은행에서부터 출발해서 만든 도식을 한 번만 봐주시면 지자체가 발행한 지방채 적시 매입해주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지자체에 대한 신속한 정책 자금의 공급됨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지역 공공은행은 지역 내에 창원시 지역 내의 중앙은행으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확보한 자금을 가지고 공공적 사회적 프로젝트에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고 재정 부담 없는 공공정책, 재정정책을 취해서 지역 시민들의 이른바 편익에 기여하지요. 바로 이와 같은 양상을 바로 지방재정 분권화된 지방재정 양상, 그리고 민주화된 지방재정 운영 양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1분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핵심적인 주체가 되는 지역금융을 설계하고 제도화하는 것. 이것이 저는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볼 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선택해야 할 우리의 방향이다. 왜? 국가가 지자체가만 주도하는 금융 실패 행성을 말씀드립니다. 시장만이 즉 상업금융이 주도하는 금융이 실패했습니다. 뭐 이미 지금 우리 현 정권도 지금 현재 강조하며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죠. 실패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이브리드로 가야 되겠죠. 그 하이브리드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조합해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에서 이렇게 이 방향을, 앞으로의 방향을 주로 추출하는 편인데요. 미국이나
뭐 일본, 독일 같은 케이스를 보니까 캐나다, 엘버터주 케이스를 보니까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이른바 연합, 지자체가 설립, 소유하고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그런 어떤 이른바 시민형 금융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저는 이를 위해서 조례가 창원시 차원에서 조례가 두 가지 차원의 조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역 공공은행이 필요하고 지역 공공은행을 어떤 식으로 작동시킬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안에 돈의 은행에 축적되어 있는 돈이 지역 안에 어떻게 돌고 돌 수 있게끔 하느냐 하는 내용에 관련된 조례. 이 두 조례가 저는 중층적으로 작동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재밌게도 여기 바로 옆에 오는 우리 선생님들 많이 오셨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 공공원과 관련된 조례하고 지역 재투자와 관련된 조례가 이미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이 바뀌면서 완전히 지금 홀딩 상태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다소 복잡한 그림입니다만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창원시 내에 바뀌어요. 여기 지금 창원이 저는 창원보다 마산이란 표현이 좋다. 저는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자, 이 마산 창원시. 네. 창원시가 과감하게 출자하고 설립을 지역공공원을 설립합니다. 그와 동시에 시금고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농협, NH농협은행이 아니라 시금고로 설정하는 것이 곧 창원시 예산 전액을 여기에 예탁하는 거죠. 그죠? 거대한 자금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죠. 그러면 이 지역 공공은행은 거대한 신용 창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네. 대신에 엄청난 지자체 예산을 전액 예탁한 만큼 배당해주고 이자 지급해줘야죠. 창원시에는. 그건 지급에 우리 시금고도 하는데요. 그죠? 자, 여기에 끝나지 않고요. 일본같이, 일본, 지역 동경도 지역 공공원에 같이 창원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부마 항쟁 기념사업회의 멤버들, 막 이런 리버럴한 문제의식 다 가지고 계신 선배들 아닙니까? YMCA 좀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죠? 등등 이런 지역의 시민사회분들이 이런 지역 공공원이 갖는 어떤 진보적 함의, 민주적 함의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일반 시민들이 또 출자할 수 있게끔 해서 공동 출자할 수 있게끔 하고 이 출자에 대해서는 이른바 텍스 크레딧, 그러니까 세액 공제를 해줘서 이 출자를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렇게 해서 힘을 얻은 동력을 얻은 지역 공공은행이 오늘 앞서 말씀드렸듯이 1차 시장과 2차 시장에서 참여 융자하고 채권 매입할 수 있게끔 참여하고 지역 상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매입하고 그 다음에 지역 상업은행은 아까 제가 미국의 지역 재투자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지역 시민들의 예금 자금으로 금융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버는 만큼 본사에다가 그 수익의 대부분을 갖다 바치기 전에 지역 내부에 재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 지역 재투자분을 지역 공공은행에다가 각출을 시켜서 지역 공공은행이 이런 지역의 금융약자들 그리고 창원시 자체에 대해서 대출을 시행할 수 있게끔 지역 공공은행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어떤 창원시 차원의 조례와 창원시 지역, 창원 지역에 있는 마산 지역에 있는 시중은행에 대한 시중은행의 의무적인 어떤 지역 내 재투자를 규정해낼 수 있는 조례가 이렇게 동시에 좀 작동이 될 때 이와 같은 메커니즘이 저는 제도화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보면서 제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께